자, 자취 프린트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부터 갈게요. P와 PB가 똑같은 P의 자취 보이시나요? 그렇죠? P는 AB의 수직되는 선 보이셔야 됩니다. 단순히 외울 게 아니라 A하고 B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길이가 같은 P는 여기 위에 있다는 게 눈에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P가 있으면 게 보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직이 되는 이렇게 얘가 1번이고요. 아, 두직선의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자취 뭐랑 똑같죠? 거리가 같은 점 P의 자취. 두직선부터 거리가 같은 점 P의 자취랑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시험에서 여러분들 잘 풀지만 각을 이등분해서 나오면 이렇게 바꿔서 풀어줘야 된다는 것까지. 이게 두 번째. 자, 세 번째 뭐예요? P랑 PB랑 PC가 같은 P의 자취. 뭐라고요? 뭐라고요? 얘기해보세요. 외심 맞아요. 외심. P, PB, PC 같은 건 외심.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P가 찍히는 얘는 외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오십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외심을 구하러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구하러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언제예요? A를 지나는 근데 수직일 때 보이셔요. A를 지나는 무수한 직선이 있다. 근데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언제가 최대가 되냐? 얘네가 뭘 때? 수직일 때 보이셔야 돼요. 수직일 때. 수직일 때. 그래서 이 수직인 경우에 따라서 요놈의 반지름으로 갖고 있는 원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 각각의 길이 1번 길이와 2번 길이와 3번 길이를 비교해주시면 3번 길이가 가장 길 수밖에 없다. 반지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오십니까? 그래서 뭐 그림 필요하시면 그림 그려놓으실 분들 그려놓으시고 나는 외울 거다. 외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2차 함수 위의 점 P 직선 위의 점 A, P가 최소일 때 언제입니까? 네, 접할 때 중요한 건 무슨 선? 평행선 떠올려주셔야죠. 자, 2차 함수 있고 직선이다. 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소일 때는 제일 중요한 건 평행선. 평행선이 뭐 할 때? 접할 때 오케이. 자, 그 다음 원의 중심 찾기. 거기다가 중심 정확하게 찍어보세요. 어떻게 찍어야 돼요? 네, 자 봅시다. 자, 원의 중심 찾기. 원의 중심은 우리가 현에 대해서 알고 있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얘는 항상 이 현을 수직으로 분한다 이거 알고 있다는 거죠. 이거 괜찮나요? 그럼 이걸 거꾸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이 현에 수직이 된 분선을 쭉 그려주시면 여기 어딘가 중심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현을 하면 중심이 어딘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어딘가 중심을 찍어야 돼요. 근데 현이 두 개면 이 현을 수직이 등분하는 직선 수직이 등분하는 요 놈의 또 원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원의 중심은 어디 있을 것이다? 이 둘의 교점에 있을 것이다. 정확히 찍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원의 중심의 자취는 현의 수직이 등분선 위에 현의 수직이 등분선 위에 원의 중심이 있다. 원의 중심이 존재한다. 봅시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 다음 그 아래 원 위에 점 P가 있고 여기에 P가 있고요. 여기 어디가 A가 있는데 선분 PA의 언제가 최대고 언제가 최소인지 다 알 거라고 믿어요. 있습니다. 중심에서 연결하시고 쭉 연결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가장 짧은 길이가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가장 긴 길이가 된다.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얘를 구하는 방법은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점 A까지의 거리를 내가 D라고 잡아주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내가 D라고 잡아주시면 가장 긴 길이는 이 D에다가 반지름을 더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가장 짧은 길이는 중심에서부터 점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줘야 된다. 이거 눈에 보여야 된다는 알고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제 얘가 이 아래다가 이제 빈 공간이 있는데 여러분들 필기하실 분들 필기하시면 돼요. 자, 얘가 점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가 선분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P에서부터 선분 AB까지 거리가 언제가 최소고 언제가 최대냐. P가 어디에 있을 때 똑같습니다. 중심에서부터 일단 직선까지 거리를 먼저 구해주시고요. 얘를 쭉 연결해서 요만큼이 최소가 되고 요만큼이 최대가 될 것이다. 똑같이 보이셔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최대값은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하면 되는 거고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빼주면 된다. 이렇게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괜찮나요? 자, 근데 이제 이게 또 어떻게 또 나오냐면 이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삼각형 PAB의 넓이가 언제가 최대고 언제가 최소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삼각형 PAB라는 거랑 너무 빠른가요? 이야기는 빠르지 않은데 쓰기가 좀 그렇죠? 알아서 하세요. 자, 그러면 자, 삼각형 PAB의 넓이는 얘를 밑단이라고 봐주면 지금 P가 이렇게 이동함에 따라 높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높이가 아니게 이 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삼각형 PAB가 가장 클 때란 얘기는 높이가 추될 때니까 높이가 요 높이 따라오고 있다는 거죠. 즉 삼각형을 여기다가 이렇게까지 얹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얘는 최대값은 2분의 1 곱하기 선분 AB 곱하기 요 놈이 따라오는 거죠. 요 놈이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마찬가지로 2분의 1 곱하기 선분 AB 곱하기 요 최대값이라는 요놈 자체들이 이렇게 따라오는 형태가 될 겁니다. 오케이? 다 똑같은 자취로 여러분들 아무렇지 않게끔 빠바바바 그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자, 다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는 굉장히 잘하는데 요거 자, AB가 이렇게 있을 때 아닌데? 넘어가는 거 아닌데? 여기 찍어도 될까요? 자, AB가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삼각형 PAB에 요거는 최소값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P는 이 원 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괜찮나요? 최소값은 P가 여기 A 어딘가 굉장히 높이가 작아질 때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대값 언제입니까? 어떻게 접근하셔야 돼요? 똑같아요. 얘를 밑변으로 바라보면 높이를 체크해줘야 되고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를 연결하시고 높이가 추되려면 얘를 가장 저 위까지 올려야 되니까 얘를 이렇게 가셔야 된다. 여기까지 될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P가 여기에 따라 때문에 여기까지 되실까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따라오는 거냐면 사실은 내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볼 때는 항상 높이를 보기 위해서 높이를 보는 방법이 평행선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평행선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P가 여기 있을 때랑 P가 여기 있을 때는 삼각형 PAB의 넓이가 똑같다는 게 보이시면 돼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높이가 점점 커지면은 점점 이 삼각형의 넓이가 커지는 거니까 이 평행선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 접선이 될 때까지. 이런 그림이 사실은 완벽한 그림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삼각형 PAB가 추대일 때는 이것과 평행한 선이 뭐할 때? 접할 때 일단 이렇게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접하는 애기 때문에 내가 중심에서부터 이 접점을 연결하면 여기가 수직으로 따라올 것이고 중심에서부터 여기 지금 수선의 발 내린 건데 얘가 당연히 현의 수선의 발 내리면 여기 수직이 되는 이런 상황이 존재하는 거죠. 그럼 한 꼭지점에서 점을 내렸는데 여기 직각이니까 여기 일직선일 겁니다. 그럼 내가 수직이 등분했네요. 여기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다? 수직이 등분이죠. 이등변 삼각형이다. 보셔야 돼요. 최대값은 저런 도형 평행선을 가지고 평행선이 접할 때 보이셔야 되고요. 삼각형 PAB라는 것은 중요한
중요하게 별 하나 딱 해주시고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것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주 떠올릴 때 한번 왜 이렇게 되지? 한번 궁금해서 그려보시고요. 이게 납득이 안 된다 또는 논리를 못 찾겠다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질문하면 질문을 찾아드릴게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첫 쪽이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현의 길이 구하기. 현의 길이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네, 피타 좋습니다. 현의 길이 그 짝대기에다 피타고라스 써주시면 되고요. 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이 중심에서 이 현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얘가 스틱이 되면 될 것이고 반지름 연결해서 이렇게 피타를 구합니다. 그래서 간략한 예로 여러분들이 중3 내신 때는 원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와서 문제에서 원의 반지름을 오라고 주고 여기를 3이라고 줬을 때 현의 길이를 물어보는 게 중3 문제였다면 거기 올라와서는 이 원의 방정식 자체를 이렇게 줘버리고 이 직선의 방정식 자체를 예를 들어서 뭐 대충 이렇게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얘를 가지고 반지름을 뭐라고 체크할 수 있고 이 길이를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으로 얘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얘를 구한 다음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피타를 한 다음에 도배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중3은 대놓고 줬지만 지금은 길이를 직접 구해야 된다. 여러 가지 공식으로 이것만 달라진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현의 길이는 피타를 구한다 하시면 되고요. 자, 그 아래다가 현의 길이 심화 하나만 써주시고 현의 길이 심화. 자, 현이란 애가 여기까지만 길이를 준 게 아니라 여기까지 길이를 주는 이런 도형이 가끔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현의 길이 심화 똑같아요. 현의 길이는 무조건 피타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럼 피타를 이렇게 여기 있는 이 점을 줬다면 얘하고 중심하고 연결해서 피타를 이렇게 2번 쓰는 문제들도 존재합니다. 그냥 도형만 어느 정도 기억해 두시고요. 문제 나오면 그때 또 따로 정리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피타를 2번이 가능합니다. 이게 현의 길이 심화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런 애가 있다. 이건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원의 접선의 길이 구하기. 요 길이 구하는 거예요. 그럼 원의 접선의 길이 구하는 것도 뭐냐면 피타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방학 때 잠깐 얘기했는데 너네가 원 문제를 풀 때 못 풀어도 상관없어요. 못 풀어도 상관없는데 기본적인 건 만들어달라고 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은 중심에서부터 접점을 연결해서 수직 꼭 해달라. 여러분들이 나한테 질문을 가져왔는데 이게 안 그려져 있으면 이 수직 하나당 명치 한 대씩 때린다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항상 그려줘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고3 때까지.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여기 한 점 주면은 이거 중심하고 꼭 연결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피타를 가지고 길이를 구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접선의 길이 피타, 현의 길이 피타. 그러니까 피타가 굉장히 많이 활용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그 오른쪽 또는 아래에다가 이제 또 여러분들이 필기해야 될 게 있는데 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심화예요. 뭐냐면 접선의 길이긴 한데 내가 공통접선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공통접선의 길이. 보세요. 내가 원 하나 이렇게 잡고요. 원 하나 이렇게 딱 그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공통접선이라는 얘기는 두 원과 동시에 접하는 접선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접선이 몇 개 그려져요? 4개 그렸습니다. 4개 그려져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공통 외접선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일단 공통접선이 이렇게 하나, 그리고 여기 밖에 하나, 4개 그려져요. 그럼 외접선이라는 얘기는 밖에 그려지는 거 2개 본다는 얘기고요. 내접선은 안쪽으로 가는 거 2개 본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볼 거는 공통 외접선이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접하는 이런 형태가 있을 텐데 물론 2개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를 어떻게 구하냐. 따라오세요.
그럼 똑같아요, 여러분들. 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피타였거든요. 근데 공통 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요. 평행선을 잡아주시고 평행선 플러스 피타다 이렇게 기억을 해줄 겁니다. 그럼 볼게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얘들아 너네 이거 뭔지 무슨 문제인지 관심 없는데 기본적인 도형 그려봐 라고 하면 어떤 도형을 먼저 그려주셔야 되냐. 접하기 때문에 중심에서부터 이으면 수직 잡아줘야 되고요. 중심에서 이으면 수직 일단 잡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 원의 중심과 중심 항상 연결 이렇게 얘가 기본적인 그림입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문제든 관심 없고 문제를 뭐 풀든 못 풀든 여기까지는 그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이 연두색 길이를 이 길이 똑같이 평행하게끔 계속 연결을 하다가 이 중심을 지나게끔 이렇게 가보시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당연히 똑같아지겠죠.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왜냐면 여기가 직각이고 직각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평행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길이는 당연히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얘가 사다리 꼬리 만들어줘요. 사다리. 자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이 길이를 이걸로 대체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걸로 피타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어떻게 처리하냐.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로 처리가 되는 거고요. 따라옵니까?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뭐가 되는 걸까요? 오케이 반지름의 차. 이 반지름에서 이 반지름을 뺀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 길이가 반지름의 차가 되는 거예요. 이 반지름에서 이 반지름을 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하면 된다? 피타 쓰면 된다. 이게 외접선에 대한 이야기. 이해가야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 공통 내접선. 자, 마찬가지로 작은 원 있고 큰 원 그려볼게요. 자, 내접선이니까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있고 반대로 하나 있는데 하나만 그려놓고 내가 구하려는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럼 갈게요. 문제 풀든 못 풀든 기본 도형 만들자. 중심 연결해서 수직 표시. 중심 연결해서 수직 표시. 기본 도형 만들고 또 뭐하고 뭐 연결해야 돼요? 오케이, 중심 연결해주시면. 자, 그 다음에 내가 구하려는 이 길이를 뭐 하자? 평행시키자. 평행시키다 보면은 특수한 경우 분명히 중심을 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중심을 지날 때까지 이렇게 평행을 시키는 거예요.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렇게 칼을 써주시면 돼요. 이 길이를 평행하게끔 이로 대체시켜서 이걸로 피타 써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가 되고,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반지름의 합이 됩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기본적인 도형을 그려주시면 보여야 된다 얘기하고 싶은 거지, 이거를 뭐 내접선이면 합이고요, 내접선이면 차고요, 뭐 이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이해될까요? 그 다음에 피타로 마무리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자, 이거 공통접선의 길이에 대한 이야기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여기 지우고 원 밖의 점 P에서 그은 두 접선 필수 도형. 그 아래다가 짝대기 되어있죠. 거기다 수삼각형 해주세요. 수삼각형. 자, 그럼 보면 내가 원 밖에서 접선을 그리면 당연히 접선이 이렇게 두 개가 따라올 것 같아요.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기본 도형 만들어 주시는데, 기본 도형은 중심에서 이어서 수직 표시해 주시고, 중심에서 이어서 수직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연결까지 해주는 얘가 가장 기본적인 도형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합동이기 때문에 요거 길이 같을 거고, 요거 반지름으로 길이 같아지는 이런 상황일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때 내가
여기서부터 이 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보세요. 이거 합동이니까 이 각 같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 합동이니까 이 각 같죠? 근데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죠? 일단 이등변 삼각형이죠. 근데 그놈이 각을 이등분하고 있네. 그러면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이랑 똑같겠죠. 즉 이 길이가 똑같아지는 얘가 수직이 등분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중선 수직이 등분선. 그래서 얘가 여기가 수직이 등분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논리 하에. 근데 논리 모르겠고 그냥 수직이 등분인 것 같아. 상관없어요. 따라옵니까? 그래서 여기 수직이 등분선을 잡아주시면 여기서 위에 있는 삼각형만을 떼어놓고 보면요. 위에 있는 삼각형에서 여기 직각, 여기 직각 따라오는 여기서 소삼각형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길이 공식을 알고 계셨는데 따라옵니까? 그래서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요거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 다 알고 있는 거 찍고 갈게요. 이런 거. 세 번째 가운데를 제곱해주고 요거 곱하기 요거 마지막 네 번째 요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 그래서 또 괜찮 혹시 모른다 이미 활용했었죠 우리 몇 번 그렇죠? 모르면 선생님들 꼭 정리해달라고 하세요. 이미 정리한 거긴 한데 이건 대충 있죠? 자, 그래서 이 소삼각형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그 옆에 이것만 하나 좀 써볼게요. 극선의 방정식. 자, 극선의 방정식이 뭐냐면요. 두 접점을 지나는 직선. 그래서 내가 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점을 P, A, B라고 잡고 여기 있는 이 원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잡았을 때 여기 그려보면 분명히 이렇게 접선 하나 나올 거고 접선 하나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극선이 뭐냐? 이 접점과 이 접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 있겠죠. 이거를 극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얘를 구하는 방법 증명은 다음에 해드릴게요. 원 들어갈 때. 자, 얘는 여기 A 하나 대입하고 B 하나 대입해서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다. 일단 암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원 밖의 점이 A, B일 때 이런 애들이 튀어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극선이 보이죠? 여기서 극선은 무슨 색 선이 극선이에요? 보라색 선이 극선인 거예요. 얘가 극선이에요. 그래서 이런 도형에 대해서 여러분들 풀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극선의 방정식을 이용하는 풀이가 있을 거고요. 저런 도형에 대해서 소삼각형을 가져가는 풀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선생님 풀이를 이해하려면 많이 통해야 되죠. 통하려면 일단 기본적인 용어라든지 공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어서 그건 정리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이거 극선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위치 관계 교점의 개수라고 아까 직선의 방정식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직선의 위치 관계. 자, 그래서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을 그렸을 때 교점이 두 개일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고 교점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 접근해야 되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원의 방정식을 x-a제곱 더하기 y-b제곱 더하기 r제곱이라고 잡고요.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mx 더하기 n이라고 잡으면 보세요. 교점이 두 개란 얘기는 교점은 어떻게 구한다? 연립한다. 그래서 얘하고 얘를 연립하면 돼요. 연립을 하면은 x-a제곱 더하기 mx 플러스 n-b제곱 더하기 r제곱이 나와서 몇 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2차 방정식. 근데 2차 방정식이 실근이 두 개면 교점이 몇 개고? 두 개고. 중근이면 교점이 몇 개고? 한 개고. 허근이면 교점이 몇 개가? 없다. 그래서 이놈에 대한 풀이를 할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도 일단 전혀 문제는 없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풀기엔 10만 놓고 봐도 계산이 너무 어떻다? 더 어렵다. 그래서 이 방법을 웬만하면 쓰지 않는다. 근데 정말 치사한 학교는 이 방법으로만 풀어서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게 약간 G필러 필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지만 잘 활용되지 않는 걸 문제 내면 다 못 푼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하지만 원리는 당연히 납득이 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얘를 웬만하면 활용하지 않고 뭘 활용하냐?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내가 D라고 잡아주시면, 즉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잡아주시면 이 D와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반지름이 더 길다는 얘기고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반지름과 똑같다는 얘기.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D가 더 크다. 이거를 활용하는 이유는 뭐냐? 더 간단하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뿐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둘 다 똑같이 적용되셔야 되지만 더 간단하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을 많이 한다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 두 점에서 만나거나 만나지 않는 직선은 너무나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하지만 이 접하는 형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되게 특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만 따로 떼어놔서 얘를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얘를 또 따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또 마찬가지로 하나 더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럼 얘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원 위의 점에서 긁은 접선. 요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원 밖의 점에서 긁은 접선. 두 가지 방법이 따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쉬워요? 너무 쉬워요. 자, 그래서 원의 형태를 내가 이렇게 잡아주셔서 얘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여기 위에 임의의 점, 원 위의 점이니까 여기 위에 임의의 점을 x1, y1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점에서 그 접선은 몇 개가 나올까요? 한 개가 나오죠. 이렇게 접선이.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일단 이 x1, y1은 여기 위의 점이니까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r제곱이라는 식은 당연히 성립하는 식인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도형을 선생님이 그리라 라고 하면은 당연히 중심에서부터 요거 적당히 수직 표시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수직인 건 뭘 준 거다? 기울기 준 거다. 그러면 여기 원점에서부터 요놈의 기울기를 보면 얘가 x1분의 y1이 기울기예요. 그럼 이 빨간색의 기울기는 뭐가 되냐? 빨간색의 기울기는 수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y1분의 x1이 빨간 놈의 기울기며 x1, y1을 지나니까 얘가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 식을 정리할게요. 양쪽에 y1을 곱하고 넘겨요, 왼쪽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얘가 이 직선의 방정식 지금 그대로 써준 거예요. 자, 근데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 뭐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r제곱이라고 알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라는 이런 공식이 나오니까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자, 이거는 교과서에서도 그대로 증명되어 있고 암기를 해서 서술형에서도 원의 점에서 이렇게 풀지 않고요. 이렇게 바로 또 전혀 감점이 없어요. 괜히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외워서 하는 겁니다. 외워서.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거는 암기예요. 암기. 어렵지 않죠? 원 위의 점이면 여기 x 하나 대신에 x1 대입하고 y 하나 대신에 y1을 대입해 주면 하면 됩니다. 이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얘를 이건 팁인데, 자,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이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 x1, y1이라는 점이 있다면 이때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냐? 여기 x 하나 대신에 x1 하나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접선의 방정식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얘를 x-a, x-a 곱하기 것을 생각하고 하나를 대입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씩. 따라오니까 얘가 원 위의 점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니까 암기를 해주신다. 이해될까요? 선생님 학교 시험에 요거 나와도 공식 써도 되나요? 요거 나왔는데 서술형으로 나온 거 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객관식으로 나온다면 그냥 쓰세요. 아시겠나요? 서술형으로 나온다면 이 원리를 가지고 아마 쓰셔야 될 겁니다. 거의 잘 안 나와요. 오케이? 어쨌든 요거고요. 자, 이번엔 원 밖의 점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원 밖의 점 내가 임의로 여기 A, B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접선 그리면 접선 몇 개 나오겠다? 2개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지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냐? 이걸 활용해 주시는 거거든요. 갈게요. 첫 번째로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세우세요.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A, B를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나오겠죠. 따라옵니까? 근데 내가 필요한 직선은 무슨 직선? 접하는 직선. 그럼 접하는 애는 이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어때야 된다? 반지름과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아무 직선이나 잡아주시는 거고요. 이 직선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라는 걸 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m의 값을 구해줘야 된답니다. 이 m은 잠깐 미지. 자, 지금 다 이해하면서 따라하고 계실까요? 제가 오늘 방정식 위치관계 더 나아가서 접선의 방정식라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고요. 다 했어요. 자, 원 내부의 한점 P 있대요. 여기 내부에 한점 P가 있대요. 근데 이 P를 지나는 현이 있겠죠. 현. 그 현이 언제가 최대고 언제가 최소가 되냐 이거 문제입니다. 이 자취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된다는 언제가 최대가 돼요? 오케이, 또 좋습니다. 지름일 때가 최대예요. 이때가 최대예요. 지름일 때. 자, 언제가 최소가 되나요? 정답은 수직일 때입니다. 수직입니다. 이때가 현존 길이가 가장 짧아요. 자, 이거를 선생님이 좀 증명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현의 길이를 구한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해서 피타를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가 가장 짧아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반지름으로 이미 정해져 있고요. 요 길이가 가장 짧다는 얘기는 피타를 써서 구할 건데 요 길이가 가장 없다면 이 길이가 가장 짧은 거예요, 이 길이가 최대가 된다는 거죠. 요 길이가 길어야지 이 길이가 짧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언제가 최대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 점에서부터 P를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있다. 근데 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대일 때가 언제였다? 수직일 때였다. 아까 원을 그려가지고 보여준 거. 요 길이가 최대일 때가 수직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뭐래? 배우든가.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따라오고 계신 거 맞을까요? 어쨌든 수직일 때가 된다.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최초수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아, 이게 끝이 아니네? 자, 현의 길이가 4일 때 원의 넓이 최대값
문제입니까? 자, 원이 있는데 현의 길이가 4래요. 네, 근데 이 원이 가장 큰 원이 최대가? 최대가? 최소값. 최소값이에요. 최소값. 그렇죠. 현의 길이 4를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원을 잡아주시면 얘가 지름인 원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지름. 현이 지름이 될 때가 가장 작은 원이 된다는 겁니다. 최소값으로 바꿔주세요. 여기 최소값. 현이 지름일 때 그럼 답은 4입니다. 납득이 되셔야 되는데 납득이 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자, 그 다음 아폴로니우스의 원. 자사치항기 PA 대 PB가 M 대 M인 P의 값이. 써주시고요. 자, 얘가 의미하는 건 그 말이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본 거다가 이렇게 나오면 아폴로니우스의 원 하다가 이렇게 나오면은 하는 경우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계시죠? 이것도 아폴로니우스의 원, 아폴로니우스의 원. 단 M하고 N은 달라야 돼요. 자, 왜냐면 M하고 N이 똑같으면 어떤 상황이 있는 거냐면 M하고 N이 똑같으면 얘하고 N이 똑같죠? 그럼 여기 양수 지워도 되죠? 그럼 P랑 PB가 같네? 그럼 P는 A에 수직 능선 이렇게 따라가면 M하고 N이 같으면 수직 능선이 따라갑니다. 시간이 좁혀서 좀 빠른 것 같긴 하지만 공부하면서 다음에 이해되는 거 따로 질문하는지 하세요. 자,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납득한다기보다는 그냥 암기를 일단 먼저 해주세요. 증명을 식으로 하기엔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자, 봅시다. 내가 PA 대 PB가 M 대 N이 되도록 하는 P라는 점을 지금부터 찍어볼 거예요. 자, 근데 선생님 임의로 그냥 M이 더 크다라고 한번 해서 찍어볼게요. 자, M이 더 크면은 PA 대 PB라는 애가 P가 이런 찍을 수 있어요. 따라오시나요? 내분점 말고 외분점에 찍힐 수도 있겠죠. 외분점. 그러면 M 대 N을 외분점에 찍어주면 M 대 N 주는 느낌으로 찍힐 겁니다. 여기 P가 찍힐 수도 있어요. 근데 또 P가 어디 있을 수도 있냐? P가 대충 여기 어딘가 있어서 PA 대 PB가 PA 대 PB가 이렇게 M 대 N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모아놓고 봤더니 얘가 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막 열심히 다 모아놓고 보면요, 얘가 원이 나오는데 당연히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이 나올 거예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서 원을 이렇게 그려주십니다. P가 이 원 위에 있다면 무조건 P 대 PB는 M 대 N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자, 근데 얘를 어떻게 기억하는 거냐? 기억할 때는 선분 A, B를 요점, 내분점, 요점,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겁니다. 뭐 이거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위아래는 대칭으로 M 대 N, 위에도 M 대 N이 있으면 아래도 M 대 N이 있을 거니까 이게 대칭이라는 얘기고 얘가 지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나옵니다. 얘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그려보면서 외워보시면 되고요. 아씨, 과거 한번 작성해야 되는데. 자, X축, Y축에 동시답하는 원. 자, 일단 X축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잡아주시면 우리가 원의 중심을 A, B가 하고 반지름을 R 이렇게 잡았을 때요. 이렇게 잡았을 때 X축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중심이 A, B고 여기서부터 접점 예상상 수직 표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반지름인데 반지름이 뭐라고 보여요?
P라고 보이기 때문에 여기를 R이라고 할 게 아니라 B제곱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문자를 통일시켜서 하나의 문자를 꼭 소거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X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이었고요. 자, Y축에 접하는 원. Y축에 접하는 건 마찬가지로 중심이 A, B고 반지름을 R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중심이 A, B일 거고 요 반지름 요만큼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A. 0에서 A를 빼야죠. 맞습니까? 이게 마이너스 A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반지름을 어차피 제곱하는 거니까 이 R제곱이 뭐라고 따라오는 거예요? A제곱을 이렇게 따라오는 거만 같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림 그려서 체크해달라는 얘기지 외워달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이해될까요? X축에 접하는 원, Y축에 접하는 원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다음은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자, 이놈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중심의 전시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원의 형태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XY축에 동시 접하는 원을 내가 그리면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하는 이런 상황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중심을 내가 원래라면 A, B가 하고 반지름을 R이라고 쓰겠지만 이 중심에서부터 접점이어서 수직 표시하고 수직 표시를 한번 해주면 이 길이가 반지름으로 똑같아진다는 거죠. 근데 요만큼의 길이는 A고 요만큼의 길이는 B이기 때문에 실제 A하고 B가 똑같고 심지어 그놈이 뭐까지 된다? 반지름까지 된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 자체를 B도 A로 바꿔 쓸 수 있고 반지름도 A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잡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놈의 중심이 어디? 중심의 좌표를 찍어보면 중심의 좌표가 A, B가 아니라 A, A로 찍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럼 A, A라는 점을 찍을 때는 어떻게 찍어야 되나? Y는 X 위에 있다 이렇게 찍으면 돼요. 그래서 중심의 좌표는 Y는 X 위에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 이 원의 중심이 무조건 Y는 X 위에 있어야지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중심을 여러분들이 여기다 찍어봤자 백날천날 못 그린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원이 똑같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중심의 좌표가 Y는 X 위에 있는 내가 원의 방정식을 세우면 X-A제곱, Y-A제곱, A제곱이라는 원이 나오는데 얘는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의 원인 거예요? 1사분면과 3사분면의 원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있는 원은 여러분들 이렇게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니까? 자, 그럼 반대로 내가 여기 선생님 2사분면에 있는 원을 내가 그리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 중심을 A, B라고 잡아주시면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몇이에요? 마이너스 A, 0에서 A 빼야죠. 이만큼의 길이 뭡니까? B죠? 그럼 실제 B하고 마이너스 A가 어떻다? 같다. 그러면 이 B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다? 마이너스 A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A, 마이너스 A는 어디다 찍어야 돼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찍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A, 마이너스 A는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있다. 그래서 Y는 X만 나오는 게 아니라 Y는 마이너스 X, 즉 Y는 뿔마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원의 형태가 중심의 좌표가 A,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시면 1사분면과 4사분면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질문. 중심을 A, 마이너스 A라고 안 하고 마이너스 A, A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해도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을 위에 있는 게 맞으니까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 이렇게 표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둘은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A 부분만 다를 뿐인 거지.
무슨 말인지 됩니까? 원의 중심은 무조건 여기 위에 있을 수밖에 없고 원의 형태는 두 가지의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사사분. 미안합니다. 이상합니다. 자, 지우고 각 PA가 90도. 상호야, 기억나요? 어디 있는지? 지금 원에서 지금 모양이 기억나는데 설명을 못했어. 아, 그래요? 자, 봅시다. 각 PAB가 90도인 애들을 내가 한번 찍어보면 대충 P가 여기 어디가 있어서 여기도 90도가 있을 것 같고 여기도 90도가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P가.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여러분들 또 중3 때 뭘 배웠냐면은 어떠한 내점을 찍었을 때 이 각과 이 각이 똑같다면 이 네 점은 한 원 위에 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100점이라면서요. 요거 알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네 점을 찍었는데 여기 각이 같네. 그 말은 이 네 점이 어디 있을 것이다? 한 원 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셔야 돼요.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가 직각이네. 그럼 심지어 이 AB라는 길이가 뭐가 될 것이다? 지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선분의 AB가 지름이 원, 얘가 P의 자취가 된다는 겁니다. 그림 완벽하게 그릴 줄 아셔야 되고 이 논리까지 따라오셔야 돼요. 이해될까요? 자, 근데 학교 시험에서 이거 열심히 냈는데 진짜 치사하게 소수형을 내버리면 감점이 요소가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1점 정도? 이렇게만 쓰면 약간의 감점이 있어요. P가 여기 위에 여기가 찍었을 때 각 A, P, B가 다 90도인가요? 아닌 애들이 있는 것 같은데 P가 어디면 안 돼요? P가 A면 돼요, 안 돼요? 각이 없죠? P가 B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단 A, B는 제외.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객관식 문제를 풀다가도 P의 자취를 완벽하게 구했는데 막 X가 뭐가 아니다 막 이렇게 써져 있는 거 가끔 있을 거거든요. 문제 풀다 보면은 나중에 얘가 의미하는 건 이 점을 제외시켰다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자취 여기 왜 있지? 이 점을 제외하는 것도 이거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각 PAB가 이번에 세타. 근데 얘가 예각이래요. 그럼 똑같이 접근. A하고 B가 이렇게 있는데 P라는 게 예각이니까 예각을 대충 이렇게 세타 P 세타 잡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얘네가 한 원 위에 있으니까 여기 원 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P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하고 있으면 다 똑같은 세타라는 각을 갖고 있는 게 맞는데 이렇게 이동해버리면 둔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아래쪽은 버리셔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세타라는 각이 위에도 존재할 수 있지만 아래도 똑같이 세타라는 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려서 눈사람의 형태가 나온다는 거. 납득되실까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큐러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둔각, 이거는 선생님 출제된 건 본 적 없는데 그냥 실시해서 넣었어요. 그럼 둔각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AB가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둔각을 그려달라고 했으니까 P가 지금 이렇게 둔각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둔각. 그럼 여기서 원을 그리면 이렇게 갔다가 둔각이기 때문에 여기가 약간 더 이렇게 생각이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됩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 아래에서 이렇게 잡아버리면 얘는 예각이 나오니까 이 위에만 이렇게 갖다 써야 된다는 느낌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 둔각이면 여기 아래도 똑같이 존재하겠죠. 아래 똑같이 둔각 존재하겠죠. 그럼 여기서 똑같이 원이 원이라면 이렇게 이렇게 나올 텐데 이 중에 위에는 갖다 버리고 이 아래만을 이렇게 갖다 써주시면 얘가 둔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가 이해가 되시면 그에 따라 두 번째 거, 세 번째 것도 똑같이 따라오게끔 선생님이 순서를 배치했거든요.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안 기우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끝. 문서 끝이에요. 그래서 그치.